인터뷰 텔라 제40회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남성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서강대학교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공부를 빡세게 시킨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뭐 별명이 서강고등학교라는 말이 그쵸, 저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구나.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노동개혁이잖아요. 네. 네, 19대 국회는 이 정말 중요한 노동개혁에 노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네. 그럼 20대 국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19대 국회도 그렇고 그 앞에 국회들도 그렇고 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번 네. 20대 국회에 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새로 들어온 구성원들 이렇게 면면을 볼 때 네.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 개혁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국회의원들. 네, 하는 점에서 보면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저도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저번에 교수님 토론회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렇게 명확히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20대 국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우선 이제 왜 그렇게 나누는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노동이라는 것이 경제 문제이면서 이제 사회 문제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회적인 명분을 위주로 자꾸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이 매우 경직돼 있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래서 잘못된 입법 활동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를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절대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그걸 못할 바에는 그러니까 절대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하여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네네.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라는 게 결국 뭐냐면 시장의 자연스럽게 흐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인위적으로 법으로 해서 오히려 망쳐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줄을 흘러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토막토막하게 끊어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흐르질 않죠. 사람이 죽겠다. 근데 이 경기가 꼭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시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요즘 나온 거 보면 뭐 각종 채용 할당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뭘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게 듣기에는 굉장히 뭔가 좋아 보여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 그러나 현실상으로는 그거는 현재 경제에는 아주 쥐약이죠. 왜냐하면 그걸 봐야 되는 게 약자를 돕는 대신 누가 희생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희생되는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흐름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약자의 속에 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를 찾으려거나 그런 노력이 갈수록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무리하게 막 최저임금을 막 올리는 거, 법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임금이라는 건 일종의 시장에서 신호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낮은 임금부터 높은 임금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법으로 막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는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높은 임금을 주고 그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이 안 나오면은 그 일자리가 있을 까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인 타격은 근로자들이 받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설명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러니까.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기로 많은 분들이 많이 좀 아셨으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문제 있었는데
노사관계 절대 해서 안 될 일은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에 국회가 네. 간섭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현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국회가 뛰어들어서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그 구조조정은 물 건너가 버립니다. 구조조정도 안 되고 결국 뒤로만 밀어주고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인상만 생겨. 그럼 국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구조조정은 기업이 할 일이고 그렇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풀 문제예요. 근데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그거는 기업 상황은 기업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당사자가 제일 잘 알죠. 네, 국회가 개입하면 그리고 그것은 이제 원칙과 네. 이 어떤 그 협조, 원칙에 입각한 협조, 네. 그리고 어떤 적절한 보상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국회로 들어가면 이건 힘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체성. 누구를 눌러버려요.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강요하게 되고 저는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네. 국회가 20대 국회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그것엔 뭐가 있어요? 정말 그동안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잘못됐던 거를 빨리 풀어내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보면 그동안에 이 계약직의 2년제를 묶어버렸어요. 노무현 그 시절에 큰 대모선 하나 박았는데 네.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일자리만 더 없어졌어요. 저는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직을 반드시 2년 동안 계약을 하도록 지난 그 노무현 시절에 그 법으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졌어요. 2년 지난다면은 당연히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당사자가 원하면 네. 서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직장이 좋으면 계속 일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처럼 법으로 막아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빨리 풀어야 된다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파견 근로를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규제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다양한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파견직, 계약직 이런 것들은 뭔가 비정규직이다 네. 해서 안 좋은 인식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인 네. 인식 구도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직은 좋은 것,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네. 지배하도록 되는 산물이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이라는 비중은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이런 그 고용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견이 그렇고, 계약직이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독립 근로라고 해서 이런 프리랜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취업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렇죠. 하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자꾸 줄어들어가는 정규직만 붙잡고 앉아서 비정규직은 나쁘니까 없어라. 정규직만 해라 이런 거는 글로벌 트렌드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한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오뚜기라는 기업 아시죠? 네. 거기 기업이 착한 기업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착한 기업인 이유가 오뚜기에는 모든 직원들이 다 정규직이라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착한 기업인 건가? 모든 직원이 정규직인 게. 아니, 그러니까 오뚜기가 모든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 한 거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겁니다. 기업에 따라서 그렇죠. 기업에 네. 따라서 우리는 다 정규직으로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다 했으니까 착하고 네. 정규직을 반밖에 안 쓰면 나쁜 기업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언론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크게 반성해야 될 것이 알게 모르게 이분법적인 그 인식 구조에 그냥 젖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네. 마치 꽃도 다양한 꽃이 있듯이 왜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사회는 점점 다양해 가는데 우리의 인식 구조는 계속 이분법 구조에 머물러 있다면 어렵죠. 맞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선구자적인
아니요.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아요. 선구자적이라보다는 저는 원론주의자?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개원을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한 말씀.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새로 뜻을 품고 국회에 개원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잘못된 법들로 인해서 도처에서 맥이 끊어져 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취업 기회들이 막 이게 막아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이런 거를 풀어내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20대 국회는 정말 일 잘했다는 국회라고 나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대 국회에 성공적인 그런 활동을 기원하는 의미로 화이팅 함께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교수님. 네. 하나, 둘, 셋. 화이팅!